그 다음에 연소실에다 직접 연료를 분사하는 것이 바로 연료 노즐이죠. 여기서 분사 노즐의 조건을 보면은 구비 조건, 연료를 안개처럼 뿜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착화가 잘 되는 겁니다. 연료를 안개처럼 뿜어서 미세하게 뿜어가지고 착화가 잘 되게 할 것. 그 다음에 분무를 연소실 구석구석까지 뿌려지게 할 것. 뭐 그 좁은 공간에서 뭐 분사를 뭐 완벽하게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만은 노즐이 만약에 손상이 갔다 그러면 연료를 한쪽으로만 쏴주게 되면 그쪽부터 불이 붙으면서 나중에 이상연소가 일어나서 노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뿌려줄 때 정확하게 분사 각도와 그다음에 분사량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연료의 분사 끝에서 완전히 차단해서 후적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딱 연료를 쏴주고 났는데 연료가 조금 이렇게 맺힌다든가 하게 되면 그 맺힌 연료가 분사된 연료에 불이 붙어서 맺힌 연료가 또다시 화염이 또 부닥트립니다. 이러면 또 노킹이 일어나니까 후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고온고압의 가혹한 조건에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을 것. 변형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분사 노즐의 종류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분사 노즐의 종류는 개방형과 밀폐형이 있는데 밀폐형에는 바로 구멍형, 핀틀형, 스로틀형 이 세 가지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즐의 구성도가 나와 있고요. 자, 연료 분무의 노즐 분무자라고 하죠. 보통 연료 분무에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안개 무화가 아주 좋아야 된다. 관통력이 커야 된다. 압축된 공기, 엄청나게 큰 압축 압력이 생긴 그 공기에다가 저희 연료가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뚫고 들어갈 정도의 압력이 발생하려면 분사 펌프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분사 펌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분사 펌프에서 발생한 연료의 압력을 분사 노즐에서 분사를 할 때에 분사 노즐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관통력이라고 하는 것은 압축된 공기에 그 연료가 뚫고 들어가면서 안개처럼 뿜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관통력이 커야 된다. 그 다음에 분사, 분포가 골고루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분무 3대 요건입니다.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분사 노즐을 점검할 때 노즐은 세척은 노즐과 노즐 바디 뭐 이렇게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 석유나 경유 등으로 세척을 하고 노즐 홀더캡은 경유가 스며있는 나무 조각이나 이런 걸로 닦아야 된다. 뭐 이렇게 카본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나무젓가락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닦아주고요. 노즐 너트는 나일론 솔, 그 다음에 노즐 홀더 버디 외부는 황동사 브러쉬로 닦는다. 바깥에 거는 황동사로 이렇게 브러쉬 솔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닦아도 되는데 안쪽 애들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속성 물질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 노즐의 과열 원인을 보겠습니다. 분사 시기가 틀릴 때, 분사량이 과대할 때, 과부하에서 연속적으로 운전할 때 바로 분사 노즐에서는 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사 노즐의 과열 원인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노즐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렇게 노즐 테스터를 이용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약 경유 온도가 약 20도씨 정도고 비중은 0.82에서 0.84 정도가 알맞다. 시험 항목을 보게 되면은 분사 개시 압력, 그 다음에 분무 상태, 그리고 분사 각도, 후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렇게 네 가지를 검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분사 개시 압력, 분무 상태, 분사 각도, 후적. 그래서 이것을 노즐 테스터기에 노즐을 걸어놓고 레버를 상하로 움직여서 쿡 눌러보게 되면 이때 여기서 발생한 압력으로서 노즐로서 연료가 분사가 되는데 이때 무화 상태는 육안으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각도도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사 각도, 그 다음에 쏘고 난 다음에 후적은 얼마냐, 그 다음에 이때 분사될 때 노즐이 들려서 연료가 나갈 때에 그때 분사 압력은 이 게이지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를 검사할 수 있는 게 바로 노즐 테스터기라는 거 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정 방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젤 엔진에서 시동 보조 기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동을 걸 때 공기로서만 압축을 해가지고 시동을 거는 기관이 바로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동을 걸 때에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경운기 아시죠? 경운기도 디젤 엔진인데 이거 시동 걸 때에 뭔가 이렇게 자꾸 막 돌리죠. 그 다음에 요새는 뭐 기동전동기를 더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압력을 떨궈요. 압력이 걸리지 않게 흡입 밸브를 열는다든가 배기 밸브를 연다든가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만큼 실리는 내에서 압력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크랭킹을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손으로 돌리기가. 그래서 압력을 떨궈서 시동을 먼저 막 움직이게 되면은 관성에 의해서 엔진이 잘 움직이다가 부드럽게 움직이다가 딱 닫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관성에 의해서 폭발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장치가 바로 감압장치인데 압력을 감해준다는 장치죠. 크랭킹할 때 흡기 밸브나 배기 밸브를 캠충의 운동과 관계없이 강제로 열어줘서 실리는 내에 압축 압력을 낮춘 다음에 엔진의 시동을 도와주는 장치가 바로 감압장치다. 디젤 엔진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도 있죠. 시동 막 하다가 저 감압할 수 있는 딱 눌러버리면 흡기 밸브나 또는 배기 밸브가 열려버리면
압축 압력이나 폭발들이 갑자기 툭 떨어지죠. 그럼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시동 보조기구에서 감압장치의 역할이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예열장치가 있는데 이 예열장치는 뭐냐면 겨울철에 바깥의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이 차가운 공기가 그렇지 않아도 밤새 얼려져서 차가운 엔진에 찬 공기가 들어가서 피스톤이 압축을 핸들 그 온도가 얼마만큼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연료를 쏴줘도 디젤이기 때문에 착화가 잘 안 됩니다. 온도가 너무 낮아서 이때 들어가는 공기의 입구에다가 예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공기를 집어넣어서 압축을 하면 그만큼 착화가 잘 되는데 이때 그 장치, 일련의 장치들을 모두 예열 장치라고 하는데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흡기 가열식은 흡기되는 공기를 흡기 다기관에서 가열하는 방식이다. 이때 흡기 히터와 히트 레인지 방식이 있다. 이것은 들어가는 에어 흡기 매니폴드 입구에다가 설치하는 게 바로 흡기 가열식이고요. 예열 플러그 방식은 뭐냐면 연소실 안에다가 이와 같이 아예 고정으로 장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우리가 디젤 기관들 시동 걸려고 이렇게 딱 키를 온에다 놓으면 계기판에서 이렇게 코일 모양이 딱 불이 켜져 있고 잠시 뒤에 꺼지죠. 그것이 뭐냐면 켜졌다는 얘기는 잠시 이 예열 플러그에다 전기를 공급해서 이 앞이 빨갛게 달궈집니다. 이게 뜨겁게 달궈지다가 그 불이 딱 꺼지면 그때 시동해도 좋다. 그래서 겨울철에 디젤 기관들 시동 걸 때 좀 성미가 급하신 분들 그냥 바로 그냥 걸어버리면 시동도 잘 안 걸릴 뿐더러 걸린다 하더라도 이 예열 플러그의 일련의 장치들이 고장이 잘 납니다. 따라서 디젤 기관들 겨울철에 시동 걸 때는 반드시 예열 플러그의 표시 램프가 꺼지고 나면 그때 스타팅을 해주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예열 플러그 방식은 연소실 내 압축 공기를 직접 예열하는 방식. 그래서 예열 플러그 파일럿, 예열 플러그 저항기, 그다음에 히트 릴레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소실과 그다음에 와류실식에 사용하고 그 종류에는 코일형과 실드형이 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열 플러그의 종류는 코일 형식과 실드 형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실드 형식이 주로 요새는 많이 사용합니다. 요 구조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과급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과급기는 연료의 흡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흡입 공기의 압력을 가해주는 일종의 공기 펌프다. 압력을 똑같은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갈 때 흡입되는 공기의 양은 똑같습니다. 이때 압축해서 폭발을 하면 그만큼의 폭발력만 나오죠. 그러나 과급기라고 하는 것은 흡기 밸브가 열렸을 때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가는 흡입되는 양과 관계없이 일부러 강제적으로 공기를 여기다 강제적으로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최적에 비해서 공기량이 더 많이 들어오죠. 그 더 많이 들어온 공기를 압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출력이 더 커지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과급장치입니다. 그래서 과급기의 사용 목적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명 인터쿨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알고 계시고요. 과급기의 분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제어 디젤 엔진.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이제는 기계적으로 아까 앞전까지 배우셨던 것이 분사 펌프에서 강제적으로 연료를 만들어 가지고 노즐을 통해서 쏴줬는데 이제는 전자제어 디젤 엔진은 한마디로 말해서 CPU를 사용해서 ECU죠. ECU를 사용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온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연료를 분사하게끔 만드는 거, 전체적인 힘을 주는 게 바로 전자제어 디젤 엔진인데 분사 펌프의 설치 공간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분사 펌프 자체가 없어요. 분사 펌프가 아주 고압 펌프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전기적인 힘으로 연료에 어느 정도 일정한 압력만 만들어주면 돼요. 일일이 기계적으로 막 각 실린더당 펌핑을 해서 주지 않고 일단 연료를 압력을 만들어준 다음에 각각의 실린더에 꽂혀 있는 노즐에서 가솔린의 인젝터처럼 전기 코일을 이용해서 전기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밸브가 열려서 만들어진 압력의 연료를 각각 실린더에 분사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바로 전자제어 디젤 엔진입니다. 자, 특징은 자동차의 다른 전자제어 장치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 자동차의 주행 성능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제어 유닛으로 ECU라고 했죠. 컴퓨터입니다. 여기서 입출력되는 상황들은 이와 같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젤 연료 장치의 성능 기준 및 검사 방법. 조속기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봉인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한번 쭉 읽어만 봐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기가스 발산 방지 장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연 측정하는 방법. 자, 이 매연은 연소가 됐을 때에 얼마만큼 불순물, 매연의 농도를 갖다가 검사하는 건데 측정 대상은 정지 상태, 중립 상태에서 정지 가동 상태죠. 급가속한 다음에 최고 회전 속도를 도달한 다음에 2초간 공회전을 시키고
정지 가동 상태로 약 5초간 둔다 이랬는데 요거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상태에서 측정을 매연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약 3회 정도로 실시합니다. 이 3회 정도로 실시해서 나온 값을 가지고 그 자동차의 매연을 갖다가 결정짓는데 이 매연 테스터기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과지를 이용해 가지고 머플러에서 흡입 채취관을 꽂은 다음에 여기다 여과지에서 직접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이 이런 상태에서 흡입 배출가스를 갖다가 흡입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매연 가루들을 여과지에 묻혀서 그것을 몇 %인가를 판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디젤의 매연을 검사하는 건 매연 테스터기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3회간 측정해서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가 5%를 초과하는 때에는 2회 정도를 다시 측정해서 총 5회 정도를 실시해서 최소치를 제외한 최대와 최소치를 제외한 나머지 3회를 평균 내서 현재 매연값이 얼마다. 이걸 한번 참고로 이렇게 검사하는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LPG의 연료 장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PG 연료의 장점 및 단점이 이와 같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가스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하고 그다음에 완전 연소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나머지 단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LPG 엔진의 그 연료 계통을 보면 먼저 가스를 저장해 두는 본배가 있죠. 가스통. 보통 자동차 트렁크 안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액상이나 기상이나 이걸 공급해 줄 수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 그 다음에 이 압력을 갖다가 조절하는 우리 베이퍼라이저가 있고요. 이 베이퍼라이저에서 그 다음에 연료의 어떤 그 분사를 해줄 수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브에서 열어주고 닫혀주고에 따라서 가스가 공급돼서 기관에 들어가서 폭발시켜서 연소시키는 그런 구조로가 되어 있는 게 바로 LPG 연료 장치의 시스템 얼개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LPG 본배는 일명 가스 탱크입니다. 가스 탱크에서 기상 밸브, 액상 밸브, 충전 밸브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여기에는 최적 표시계, 액면 표시계, 용적 표시계까지 달려져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서 한번 좀 읽어만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 이 일명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제 자동차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 일명 전자 밸브인데 어떤 그 관을 갖다가 통과시키고 차단하고 하는 전기 힘으로써 그런 내용을 다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베이퍼라이저, 감압 기화 장치입니다. 증발기입니다. 높은 고압의 연료를 갖다가 이 평압으로 만들어주는, 기화시켜서 평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베이퍼라이저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스 믹서라는 것은 공기와 가스를 갖다가 섞어서 주는, 그다음에 거기서 분사를 시켜줄 수 있는 그 일련의 장치를 가스 믹서라고 합니다. 베이퍼라이저에서 기화된 LPG를 공기와 혼합해서 연소에 가장 적합한 혼합기를 연소실에 공급하는 일이라며 투배럴 1벤출이 하향식이 사용된다. 가스가 위에서 공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형식. 마찬가지로 가스도 여기서 분사를 해서 공기와 같이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하향식이라는 거,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피드백 믹서 장치, 이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연료 장치의 성능 기준. 자동차의 연료 탱크 주입구 및 가스 배출구는 다음 각구의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연료 장치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해서 연료가 새지 않는 구조가 되고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3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출된 전기단자 전기 계피로부터 20cm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차실 안에 설치되지 말아야 되고 연료 탱크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액화 석유가스와 천연가스 등의 기초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있죠. 여기서 밑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이거 전부 다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게 연료장치에 관련해서 한번 공부해 보셨는데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문제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